자기소개 부탁합니다. 네, 불교야 작가 최가영입니다. 부처를 테마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전통의학 기법으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서양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. 저를 숨기는 방법이 좀 이제 그런 거를 좀 찾다 보니까 불교회화를 알게 됐어요. 근데 불교회화의 그 어떤 숨어있는 아우라라고나 할까? 그 매력에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. 그게 시작이었어요. 어떤 작품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지. 그래서 저를 처음 가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서클 모임 같은 걸 가게 되었었는데, 그때 그 일주분의 사천왕 있잖아요. 그냥 그 힘에 너무 무섭더라고요, 처음에는. 근데 사실 사천왕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는 모습인데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약간 간담이 서늘하다고 할까? 좀 그게 신기했어요, 그런 매력이.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학부를 졸업하면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, 작품에 좀 그런 그때 느꼈던 그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침 대학부가 불교야 전공 대학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흔하지 않은 과잖아요. 근데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봤어요. 정말 붙잡을 줄도 몰랐어요. 신기했죠. 저도 젊었으니까 한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서양화 전공이다 보니까 이 전통회화 재료 기법이라든가 그 재료 자체를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, 우선. 왜냐면 불교회화를 부처님 그리려고 하니까 그 재료를 써야지 그릴 수 있잖아요. 그 기법들을 연마하는 뭐 그런 과정들.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작품 하나를 그리는데 한 5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시간들에 뭐 후회된다던가 이런 거는 없고, 그냥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용감했다, 뭐 이런 생각?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불교에 입문할 때는 새로운 불교회화를 좀 그려보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갖고 들어왔거든요. 근데 막상 이제 배워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너무 긴 시간들이 걸렸죠. 근데 뭐 환상이 깨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. 아직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릴 수 있는 부처님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것도, 또 그리고 그리면 그릴수록 또 제 자신도 늘고 있더라고요. 뭔가 이야기하는 방법도 뭐 기법도.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밑그림 같은 거는 있죠. 근데 그거는 이제 전통회화 기법으로 이제 말 그대로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그런 모습인데, 경전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마 다 이제 그 작품 안에는 들어 있거든요. 근데 우선 어떤 제약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재밌기도 해요. 규칙이니까. 근데 또 그거를 깨부시고 나온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,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겁을 많이 먹고 하긴 했는데, 실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하는 게 또 재밌어요. 재밌고, 또 요즘 들어서 이제 젊은 불자분들이라던가, 이제 사실 불교는 종교이기보다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작품도 덩달아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. 이게 사실은 또 이제 불교회화 자체를 볼 때 그 종교나 이 경전 말씀도 있겠지만, 사실 한국 회화사에서 또 중요한 역할이 또 있거든요. 뭐 고려불화라든가 뭐 조선불화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기별로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
경전도 경전이지만 또 그림 안에서 이제 시대별로 약간의 그 특징들 그런 거를 공부하다 그냥 단순하게 왜 요즘 서점에 많이들 나와 있잖아요.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책만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봐요. 그리고 또 작품이라는 게 꼭 경전 말씀을 들어야지 이해한다 이건 너무 어렵고 그냥 딱 봤을 때 본인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우선 가장 첫 번째라고 봐요. 저는 다른 어떤 회화 작품을 만나더라도 네, 그게 제일 우선 가장 큰 것 같고 뒤에 이제 그려져 있는 위로 그림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네. 이 위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와 작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네. 있죠? 저도 안 그래도 그 불교 회화 작품 자체가 어렵다는 어떤 고정관념도 있을 수도 있고 뭘 알아야지 본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, 일반적으로. 근데 사실 쉽게 그리려고 시작했던 작품들이거든요. 근데 과연 제가 지금 쉽게 하고 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우선 사실 이 작품을 시작하는 건 제 자아성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굴레를 벗어나고 이제 그 여정들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막히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쉽게 잘 도착했네 이제 이런 느낌도 들고 사실 또 그게 또 인생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살아간다는 게 수행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담았는데 미로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미로 속에 수행하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어떤 사건이라던가 뭐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이것 또한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간다는 느낌으로 좀 담아본 작품이고요. 이제 최대한 전통의학 기법을 좀 지키고 싶었어요. 우선은 그게 가장 왜냐면 이제 불교화 하다 보면 전통을 계승한다는 거에 되게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. 근데 옛 작품들을 임모하는 것도 뭐 하나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보지만 새로운 것 그거를 이제 지켜가면서 새로운 것을 또 한다는 게 또 전통을 계승한다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현대적으로 그려보면 어떨까. 이제 시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. 이제 21세기니까 거기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었고, 또 두 번째로는 젊은 분들이 불교에 관심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, 사실 부처님을 집에다가 모신다는 것도 조금 이제 좀 다른 방법의 작품을 갖고 싶다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부처님을 뭔가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다. 뭐 약간 그런 암호같이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법륜 작품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. 원래 고대시대 때는 부처님을 이제 인간의 형상으로 넣는 것을 금기했었는데 이렇게 불족에다가 이제 수레바퀴를 집어넣는 게 어떤 부처님을 상징하는 뜻이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으로 형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이라는 표현이었어요. 어떤 표식.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.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담게 되었고 뭐 가장자리 쪽에는 이제 어떤 그 고려불화라든가 이제 전통회화에 나오는 문양들을 이제 집어넣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미로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었어요. 환희라든가 부처님이 만난 순간에 있어서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넣다 보니까 이제 좀 화려한 문양을 가장자리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. 아예 이번 다음 작품에는 이제 지금은 미로라는 어떤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건 미로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근데 부처님한테 이제 향해가는 여정 안에 이제 미로를 아예 다른 방법의 어떤 매개체나 이미지를 좀 형상화하는
해봐야겠다라는 지금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저기 해인 시리즈랑 묘법 연화라는 시리즈인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 감정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에요. 이제 다른 작업들은 좀 저를 숨겨보고 작가가 이제 뭐 울렁거리다가 뭔가 아무튼 감정 어떤 걸 이렇게 넣진 않는데 해인 시리즈와 이제 묘법 연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작업하진 않아요, 사실. 근데 제가 갑자기 뭔가 그냥 메시지를 담고 싶다던가 저를 좀 드러내는 작품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고령토를 쓰게 된 게 이제 하얀 물감을 좀 전체적으로 두껍게 도포를 하려다 보니까 뭐 당시에 공부가 거기까지였는데 실수들이 좀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찾게 된 재료 중에 하나인데 또 저 재료가 되게 재밌는 게 이 기온차에 따라 색이 변해요. 그러니까 약간 미세한 차이인데 약간 좀 습하거나 이러면 조금 더 노랗고 이제 좀 뭐 기온이 올라가서 좀 뭐 뜨거운 여름 같은 경우는 좀 색이 조금 밝아지는 경우가 있고 사실 저 작업 같은 경우는 여름밖에 못해요. 겨울에는 많이 균열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저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힘들 때 작업을 했던 거였는데 제 마음이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막 잔잔하지 않은 파도 있잖아요. 막 울렁거리는 막 갑자기 너무 화가 나고 아니면 혹은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찾지 못하는데 부처님을 만난다는 어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 해인사의 해인이라는 걸 제목을 따서 이제 간 거예요. 해인산매라고 이제 또 경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마음이 너무 평정심을 찾지 못할 때 부처님을 통해서 다스리겠다는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. 묘법 연화 같은 경우는 그 환희의 종착점에서 뭐 연꽃을 보통 지금 제가 배치하는데 연꽃을 이제 초반 작품에는 연꽃을 그냥 이렇게 화두화처럼 그냥 대놓고 그리다가 이제는 좀 그냥 감정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좀 연꽃을 그냥 이제 그 금선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 두 작품이 개인적으로 저를 담을 수 있는 작품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. 기인전을 자주 못하게 되는 연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 단체전을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스스로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기운갤러리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부처님 오신 날 전시를 한다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힘들잖아요. 근데 부처님을 만나서 작은 위로라도 받고 돌아가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